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경남 진주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3가지 사건 사고를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팀장님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인력공사 사무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남의 진주에서의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왜 살인했는지 이유는 밝혀졌나요? 네, 아직까지는 좀 행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 앞뒤 상황을 보고 또 그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약간 유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희 어제 오후에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32cm 정도는 회칼, 굉장히 날카로운 흉기죠. 이 칼을 훔쳐서 소지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 6시 30분경, 정확하게 25분경에 인력사무소에서 그날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여서 각 일하는 장소를 이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장소에 들어와서 63세와 그다음에 50대 후반의 남성 2명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 동포입니다. 그 3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그 당시 칼을 휘두르면서 굉장히 큰 소리로, 쉽게 말하면 아주 정말 어떤 미친 사람, 크레이지 형태의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형태의 그런 괴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때 2명은 살해가 됐고 한 분은 어깨 쪽을 크게 부상을 당해서 갔는데, 그때 또 하는 얘기가 한국 여자 다 잡아간다. 흑사의 깡패들 다 잡아야 돼. 이렇게 지금 또 하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범행을 하고 도주를 하는데 그 남강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미 도주하고 없어서 이게 이제 분명히 혈흔이 묻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구대 직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300m 전방에 있는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를 했는데 체포 당시에 큰 반항은 하지 않았으나 체포 당시에도 굉장히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행설수설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를 해서 범죄 피해자들은 병원에 옮기고 장례식장에 옮기고 지금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범인은 2년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고 수원 쪽에 살다가 그다음에 진주로 일자리 찾아서 내려왔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진주 여간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흑사회라고 하는 거는 중국 강동성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잔인한 조직폭력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도 우리나라 제주도에 부두목금이 와서 체포돼가지고 추방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삼합회라든가 흑사회는 중국의 유명한 조직폭력배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걔네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흉기, 특히 등 뒤쪽이나 오른쪽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이런 잔인한 행태를 보이는 상황으로 봐서 과연 이 범인의 입에서 흑사회 또 한국 여자를 다 잡아가 또 뭐 흑사회를 다 심한 말로 죽여야 돼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계기인지 아니면은 또 여성 쪽에 관련된 어떤 원한이나 감정이 있는 건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조심스러운 진단이긴 하지만 수원 쪽에도 김춘풍이라든가 옛날에 오은준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중국 동포라든가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진단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용상 괴성을 지르고 알 수 없는 말도 크게 내뱉고 하는 걸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전날 흉기를 구입한 걸 보면 또 이건 계획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계획 살인으로 전 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 흉기라고 하는 것도 둔기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커트칼이나 가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32cm 정도의 회칼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제 흉기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정말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힘만 가해도 치명상에 이르는 이런 형태의 흉기를 미리서 훔쳐서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을 인력사무소에 6시 반쯤에 그 인부들, 일용직 근로자가 모이는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고 침입을 해서 그다음에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 이 범인이 또 이 몇 개월 동안 이 인력사무소를 이용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어떤 감정이 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해 있거나 아니면 마약 같은 경우를 했거나 아니면 정신병력
질환이 있거나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그 세 가지 중에 현재 그 행태로 봐서 마약 그 키트 검사를 했거든요. 예. 마약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약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음주, 이 술도 먹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범인 전모 씨 55세가 예전에 범죄 질환,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건지 네. 치료를 했는 건지 이걸 지금 긴급 조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밝혀질 것 같고, 지금 현재 조사받는 행태라든가 체포 당시라든가 범행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 일종의 묻지마 범행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트라우마에 의한 공격을 계획을 했던 이 살인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측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소원 지역의 조선족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조선족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우려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네. 범인이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현장에 보면은 적은 임금으로, 저임금으로 상당히 대량의 중국 동포들이 근로를 하거든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받아왔던 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 임금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포들은 저임금을 받고도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잠식당하고, 또 따라서 어떤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건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ATM 카드 복제 33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직이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 지금 원래 중국에서 이게 2년 전부터 네. 굉장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돼서 이 카드 복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약 1개월 전에 우리나라 ATM 기계에서도 그 은행 입구에 있는 카드 복제기에 천장에다가 이 망원 렌즈 달고, 네. 그다음에 카드를 투입구에다가 카드 복제기를 달았는데, 그 이용자가 카드를 잘 안 들어가니까 뺐는데 카드 복제기가 같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바로 ATM 카드를 사용했을 때 복제기가 장착이 돼서 그 카드 내역이 다 빠져나간, 해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다른 카드, 복제된 카드로 내가 지금 내 예금 통장에 그 입금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했던 범죄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성행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중국에서는 빈번하게 사용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마그네틱 선이 되는 거고, 네. 칩 있는 경우에는 좀 복제는 안 된다고 네, 하는데, 복제는 안 됩니다. 이 마그네틱 같은 경우로 바꾸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단 말이죠, 현재.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를 가급적이면 지금 단계에서 사용을 안 하시고 그 다른 카드로 바꾸시면 좋은데, 네. 문제는 기히 이 카드로 복제가 된 카드에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카드를 내가 사용을 했을 때 과연 금융권이나 은행권에서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건 있겠죠. ATM 기계를 관리하는 게 바로 은행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민사소송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이런 부분은 은행권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고객들에게도 SMS 문자로 알려줘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히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아마 민사소송이 열리게 되면 은행권이 ATM 기계를 관리하는 측면에 손실이 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범인 자체는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사를 합니까? 말을 우선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중국어를 우리 한국어를 할 줄 알면서도 보통 동남아 쪽이나 외국인들 보면 범죄인들이
한국말을 모른다고 하고 네. 자기 나라 말을 고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국 그 통역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에사 파티에서. 그래서 통역을 입회를 시키고 조사를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터폴이라든가 또 적색 수배 리스트가 있는지 해당 국의 또 사법 공조 체계를 발휘해서 어떤 인물인지 공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수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에사 파티에서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범인 잡기가 아니라 후배 잡기에 나선 경찰의 이야기인데 아마 팀장님도 이제 강력계 쪽에 계셔서 더 아시겠지만 강력계로 이제 많이 안 온다면서요? 네, 사실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 내에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더티하고 이제 이런 측면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진급, 승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강력계 파트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면 뭘 특진이라는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상 특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같은 유형의 성과를 냈는데 그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 있는 성과가 있는 사람을 승급을 시켜야 되는 진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과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열심히 승진 공부를 하거나 아니 또 고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계 형사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집회를 못 간다라든가 아니면 지방 출장을 간다라든가 또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현장에 매달리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명예를 위한 그런 게 정말 철저한 그 책임의식이나 직업관이 있지 않으면 또 국가관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바로 강력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후배들 보러 조금 와서 일 좀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에게 잘 안 통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강력계 그 통합 1팀장이나 통합팀장을 하면서 인사 때마다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대나 수사 경과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 했을 때 썬뜻 제가 강력계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파트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은 바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레저 활동이라든가 또 휴식 문제 또 정말 그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이런 기능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시험이라든가 진급, 승급 공부를 하기에 유리한 그런 부서를 선호하는 그래서 지금은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출세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곳이 강력계다. 그러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명예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디텍티브 그 강력 형사 이 스트롱맨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열심히 하면 진급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강력계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신뢰감이나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멋지다. 이런 곳을 또 강력계로 칩니다.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면 한 번은 경찰에 꽂힌 강력계를 형사를 거쳐보는 게 정말로 멋있는 그런 곳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정말 힘든 일을 해주시는 강력계에 있는 형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